여러분 이제 목공을 해야 돼요, 저희가. 왜냐면 이제 바닥까지 다 끝났고, 이제 목공도 하고, 이제 마감 공사를 이제 막 쭉 시작을 할 건데, 목공을 할 때 어떻게, 반셀프인들 어떻게 하세요? 목공 팀한테 견적을 받아서 뭐 자재랑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겠죠?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체들은 별도로 자재 발주를 넣고, 인건비만 해서 일당으로 목수팀을 섭외해서 일을 맡기고, 어쨌든 발셀프인들은 자재 산출을 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들어갈지 모르고, 타카핀은 여기에다 뭐 쓰는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이각재를 쓰고, 어디에는 MD를 쓰고, 어디에는 자작을 쓰고,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서 그냥 목공팀에 그냥 견적을 해서 맡기는 것도 뭐 현명하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똑같은 품질과 똑같은 일량을 갖고 비교했을 때 인테리어 업체에서 실행하는 게 가격이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테리어 업체 마진을 녹인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수한테 직접 맡기나 여러분이 인테리어 업체 맡기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자재를 뽑아서 이제 발주를 넣고 이제 목공 팀 오면은 작업 지시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런 좀 욕먹을 소리 좀 한번 할게요. 제가 인테리어 업체니까 남들한테 비교받고 막 이런 거 일들도 많잖아요. 근데 진짜 아쉬운 점이 하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업체를 일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 어떻게 기준을 삼고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목공만큼이라도 그 자재 산출을 못하고 목수팀이 항상 와서 자재를 뽑아줘야 되는 인테리어 업체다 한다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조금 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목공팀한테 현장 와달라고 해서 자재를 뽑았다는 업체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현장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 소비자랑 인테리어 업체랑 뭔가 달라야 되잖아. 예? 소비자처럼 뭐 목공팀한테 이거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는 게 아니고 작업 지시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재를 어떤 식으로 산출하냐, 대충 산출해요. 왜냐, 자재 한 번만 딱 발주 놓고 끝낼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여기 다 석고 친다 그랬잖아요. 여기 다 석고 칠 거고, 여기도 다 석고 칠 거고 하니까 석고가 필요하겠죠. 석고 필요하고, 뭐 이제 다루기 한치각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타카핀, 뭐 목수마다 뭐 DT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T총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요즘 다 T총을 T타카를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뭐 타카핀하고 본드 몇 개 하고 이런 것만 준비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뻔해. 왜냐면은 일 하다가 목공팀이 와서 그렇게 일을 일단 시작하는 게 먼저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나서 쭉 이어가다가 마감 때까지 필요한 자재를 한 번 더 목수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산출해서 발주를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석고, 다루기 요것만 발주를 할 거예요. 근데 석고, 다루기 발주를 하면서 또 해야 되는 게 있죠? 타카핀. 그래서 타카핀도 할 거고, 혹시 모를 거를 대비해서 본드 몇 개 집어 넣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떡값에 쳐야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레탄 폼도 하나 몇 개 시킬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대충 시킬 거예요. 눈으로 대충 봐가지고 석고보드 치면 눈으로 한번 볼게요. 메다수로 잴게요. 이거 문짝 뭐 그냥 막혀있다 생각하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냥 대충 12m라고 정했어요. 12m 이쪽 한 면, 그러면 이쪽하고 저쪽 들어가니까 거기도 곱하기 2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2. 그리고 이쪽도 재야겠죠. 1, 2, 3, 4, 5, 6, 7, 8, 9, 10 대충 10m라고 칩시다. 그럼 그걸 다 더해가지고 높이 곱하기 2400 그 다음에 나누기 1.62 대충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량만큼 발주를 하면 됩니다. 뭐 이런 건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대충 저는 그냥 처음에는 대충 발주를 한다. 목수가 들어와서 2, 3일 동안 일을 쭉 진행할 수 있을 물량만큼만 발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발주를 놓고 다시 이제 목공 시작하는 날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 지시하는 거랑 목공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일단 샤시 위에 있잖아요. 이 샤시 위에 보면은 요 샤시가 이렇게 처질까봐 여기에 저희가 한번 합판 보강해주고 샤시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박아가지고 잡아줄 거예요. 각방 다 그렇거든요. 단열 좀 벼 있는 데는 다시 넣어줘야 될 것 같고 저기도 그래서 위에는 폼을 일부러 안 싸놓은 거예요. 달 수 있게 그거 해주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냥 크게 보면은 방 안에는 다 걸레바지랑 몰딩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 그 몰딩 없이 할 거거든요. 거실 주방. 걸레바지하고 몰딩 다? 예. 벽체는 요 타일 끊겨 있는데 여기 따라서 이게 쭉 가면 되거든요. 이거 지금 딱 나눠놔가지고 쳐놓은 거라서 석고가 그냥 요 면에 맞춰서 이렇게 딱 올라오면 돼요. 애매한 게 뭐 그거 말고는 뭐 딱히 천장도 다 뜯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뜯어봐야 못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봐 의미 없어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우물천장 이거 평으로 딱 막을 거예요. 네. 막을 때 요거 다루기하고 요 날개 좀 껴주시겠어요? 저 밑에 슬라에 맞춰서 천장 다 쳐주시면 돼요. 여기 이제 천장 쭉 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가구가 이렇게 문짝이 천장에 달랑말랑하고 들어올 거예요. 혹시 레벨 봐가지고 안 맞으면은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는. 네. 요거는 에어컨 사이즈 각 방에 다 맞춰놨거든요. 네. 에어컨 사이즈는 1대1대1로 떨어뜨려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합판 보강해 주시면 돼요. 뭐 매달려요? 네, 조명 매달릴 건데 조명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크게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하고 저쪽에 있는 작은 방 두 개는 커튼 박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커튼 박스 할 때 그 간접 날개 안에 넣어서 에어컨 따고 날개 접어주시고. 지금 천장 이거 기존에 갈매기 몰딩 돼 있는 거 합판을 껴놔서 지금 낭창거리거든요. 네. 그러면 석고 조인 여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핀이 막 덜렁덜렁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뭐 몰딩은 뭐 마이너스? 계단 몰딩 들어갈 거고 계단. 방은 사전짜리 몰딩 아직 안 시켰거든요. 네, 그거 시킬 거고 마이너스 몰딩이 바닥으로 들어가요.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거실 주방에는 다 이거 들어갈 건데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아 이대로요? 예. 바닥 레벨을 잘 봐놓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루기가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죠. 여기 슬라에. 그래서 요거 이렇게 딱 대고 석고 이 위로 올라가고. 거실 주방은 다 그래요. 도배죠? 예, 도배예요. 이 타일 돼 있는 데는 다 다루기 돼가지고 새로 벽 잡아주시면 돼요. 와꾸는 뭐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아니요, 왁구하고 저기 문짝하고 사이즈만 재주시면은 제 시킬게요. 아 와꾸요? 예, 천장 높이 끝 라인만 다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ABS로. 예. 여기만 슬라이딩. 여기는 그냥 도배로 꺾어 들어갈 거거든요. 요거 철거해 주셔도 되고요. 예, 철거할 때 위에까지. 예, 그렇게 하고 도배할 수 있게 이거는 그냥 꺾어서 잡아주시면 되고. 여기는 도배 천장 쭉 밀고 가게 요거 철거해서 천장 쭉 밀어주시면 되고, 여기도 합판 띄어가지고 평den지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오늘까지는 별 내용 없죠? 네, 그리고 네. 과장님, 여기에 여기 천장 열어보면 동그란 표시된데 스프링클러 있어요. 그거 하나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장 문짝이 여기서 700이니까 1, 2, 3, 4 700이니까 그냥 요 문 중간쯤에다가 다 빼주시면 돼요. 높이만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남은 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천장 하나 쳐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천장 투풀 쳐야 되거든요. 도장 마감할 거라서. 도장이요? 예. 근데 이쪽에 간접 한 줄 들어갈 거예요. 간접. 예, 간접 한 줄 들어가고, 여기쯤에 전공구 하나 들어가고 할 거거든요. 일단 그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벽이야 뭐 마감 다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 방에 두 개 라인 조명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MD 한 판 치고 몰딩이 넣어야지 이게 비는 게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쪽 작은 방하고 여기가 라인 조명 하나씩 파줘야 되거든요. 네, 나중에 파면 되니까 그거는. 작은 방 두 개랑 주방에 하나 그렇게만 들어갈 거거든요. 주방이요? 네. 따라라라. 아, 그거 올릴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조명이 없는데. 목공이 다 끝났습니다. 목공이 다 끝났고, 현장 보면은 깔끔하죠? 일단, 목공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던 게, 네 분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내가 이게 한 분 한 분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작업, 전달해드리고 막 이런 과정이
되게 막 어수선하고 힘들어서 촬영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이래서 그냥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 찍었어요. 그래서 감안해 주시고 제가 목공 끝난 거 이렇게 하나씩 다 설명을 한 번씩 드릴게요. 목공편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작업 전달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도움은 좀 되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부터 해서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작은 방들은 다 몰딩을 돌리고 이렇게 걸레바지를 돌렸어요. 이유는 콘크리트 벽체잖아요. 여기 이 상태에서 도배를 하려고 하면은 가능은 하지만 굉장한 정성이 필요하거든요. 인테리어 현장에서 정성은 곧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마감했어요. 어차피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장 들어오고 하면은 방은 이렇게 크게 보이는 데가 아니고, 몰딩이 꼭 무몰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괜찮아요. 네, 괜찮아서 이렇게 한 거고, 이제 천장 타고 해놨고, 지금 보면은 요렇게 라인 조명을 파놨죠. 이 라인 조명이 좋은 게 지금 요 보이는 다루끼가 이렇게 막 쭉쭉쭉쭉 지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를 잡아주는 다루끼예요. 그냥 이렇게 타공만 해도 저희 제품 편하게 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타공만 해놓은 거고, 방은 똑같아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 똑같은 스펙으로 해서 방은 사실 볼 게 없습니다. 저희가 보양을 할 때는 끝까지 안 밀어놨죠. 목공분들 작업하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것도 도배 들어오기 전에 끝까지 보양을 할 거예요. 왜냐면 퍼티 하다가 이런데 흘리면은 그거 진짜 지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저희는 문을 9mm 문선, 이제 뭐 다들 이제 9mm 문선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근데 이제 9mm 문선으로 했고, 엄격하게 따지면은 저희는 12mm 문선이죠. 왜 12mm 문선으로 했냐? 그냥 예림에서 나오는 기성품을 가지고 시공을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틀이 원래 가틀이 돼 있었잖아요. 거기다 합판을 대고 여기에다가 도어턱을 줘가지고 9mm 문선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다른 점이 요런데 지금 가스켓이 들어가 있죠. 요런 가스켓 없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문이 너무 딱딱하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문틀을 발주를 하게 되면은 요 도어턱이 기성제로 나오잖아요. 요거를 15mm 돌출자리를 쓴 거예요. 15mm 돌출자리를 쓰고 석고를 쳐가지고 결국 돌출된 거는 한 뭐 5, 6mm, 5.5mm 요렇게 돌출이 된 거예요. 그럼 도배가 와가지고 살짝 태워서 칼질이 가능하잖아요. 두 번 뭐 이렇게 필름 하면은 또 돈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왜 9mm 문선이든 이런 슬립 문틀을 하게 되면은 12mm 돌출돼서 마감을 하게 되냐면은요, 걸레바지가 9mm예요. 요 걸레바지가 9mm면은 요게 9mm가 이렇게 딱 와가지고 요렇게 옆구리가 보이면은 안 되잖아요. 요런 옆구리가. 그래서 9mm 오고 12mm 돌출시켜서 3mm가 더 문틀이 돌출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단점이, 지금 요거는 이제 색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데, 저희가 도배를 쭉 해서 태우면은 그렇게 많이 돌출된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이제 걸레바지 때문에 12mm를 띄우게 되면은 이제 조금 고개 튀어나온 게 많이 튀어나와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는 기본 15mm 돌출형으로다가 석고를 빡치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게 한몫을 한 거죠.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마감이. 그러니까 만나는 데서는 요렇게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 정도를 뽑을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걸레바지가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여기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걸레바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희 청소할 때 누가 일부러 빵빵 찍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다 걸레를 문질러 다니면서 이렇게 청소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는 이거 혼자 돌아다니는 청소기 있잖아요. 그놈을 안 써요. 왜냐면은 그놈이 우리 구름이 똥을 몇 번 잡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버렸어요. 버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서 쓸 거라는 점. 요거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면은, 예전에 인테리어 쇼님이 벽체 도장 마감을 한 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5mm를 쫙 띄운 거를 보여줬었어요. 근데 디테일 설명은 안 해주셨는데, 그냥 딱 봐도 그냥 요거 하나 꽂아놓고 마루 하나 딱 끼면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배 하려고 하는 거죠. 도배 마감 할 때는 당연히
도배 하시는 분들 가끔 여기서 칼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여기를 퍼티를 다 먹여서 본드 자리에다가 쫙 해놓고 칼질을 스락 칼질을 때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체 이렇게 했고, 제가 히든도어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약에 내가 뭐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고 고객이 히든도어를 해달라고 하면은 당연히 해줘야죠. 고객이 니즈인데. 근데 내 집에다가는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저는 도배 마감을 좋아합니다. 그냥 뭐 이것도 사람 개치잖아요. 아이, 방은, 집은 무조건, 고급스럽게 도장 마감 해야지. 뭐 필름 마감 해야지.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필름의 그 골이 싫기도 하고, 그 도장 마감, 그만한 돈도 없고, 사실. 예, 그리고 도장 마감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그냥 이제 뭐 도배지의 그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히든도어를 안 하는 겁니다. 요 최근에 뭐 인쇼님이 뭐 히든도어 절대 하지 마세요 막 하면서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좀 혼 좀 내는 글을 쓰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부류는 아니에요. 절대 하지 마 히든도어 이게 아니고, 내가 안 좋아한다. 나는 그냥 도배 마감을 원한다. 히든도어로 하면서 도배 마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문짝은 왜 안 달아놨냐면은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도배도 해야 되고 뭐 요것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막 들어와야, 장도 들어와야 되고 하면은, 요거 문틀만 돼 있어도 그거 찍어 먹는 사람들 많은데 문짝까지 달려 있으면은 일하기가 불편하잖아요. 찍어 먹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아예 공사 끝나고 요거를 설치를 하려고 문짝은 설치를 안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들은 그렇게 했고, 욕실 한 면은 천장에 도장 마감을 계획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타일을 먼저 깔아 놓으니까 확실히 라인이 그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잘 돌아갔죠. 요런 데도 코너, 여기도 정확하게 이렇게 떨어졌고, 아 이게 타일이 여기에서 코너가 이렇게 떨어져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요만큼의 쪼가리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했고, 안쪽에서 보시면은, 예, 걸레바지 저 끝에 코너랑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디테일이라고 할 것도 없긴 없는데, 자 이렇게 쭉 오다가 자작합판이 들어가고 다시 석고로 들어가고 이랬어요. 여기도 이렇게 쭉 오다가 자작합판이 들어가고 석고가 들어갔고, 이유는 여기에다가 도어를, 가구 도어를 달을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PB 합판을 여기에다 한번 박아줘야 되거든요. 여기가 단열도 있고 석고보드잖아요. 이쪽도 똑같이 단열 있고 석고에 떡가배거든요. 도배 마감되고 나서 가구가 들어올 텐데, 그 전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다른 걸로 뭐 상관없이 잡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미리 합판을 그 자리를 쳐놓은 거예요. 요런 거는 뭐 디테일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먹은 튀겨놓고 빼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튀겨져 있죠. 요게 뭐냐면은 요 레벨에 맞춰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도배를 할 때 쑥 오고 저거까지 같이 도배를 싸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잘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잘 생각해봐요. 기둥이 있어요. 여기는 다 키 큰 장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리고 기둥이 있고 저기에는 문짝이 달린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요거를 보시면은, 저 쫄대가 없게 되면은 도배한 다음에 여기는 가구재로 이렇게 싸겠죠. 그래서 일체형으로 이렇게 쫙 가구 문짝이 돼 보이도록. 그랬을 때 문짝을 어차피 천장에 빡치기를 못 시켜놔요. 살짝 띄워야 돼요. 그게 몇 미리가 됐든 살짝 뭐 레벨이 잘 맞으면은 뭐 한 3mm, 4mm만 띄워도 되겠죠. 정말 잘 맞을 때.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잖아요. 우리 집 천장이 전체 올바라시 한 것도 아니고 부분 이렇게 떼우고 이거 기존 천장 써먹고 막 이랬는데, 그렇게 됐을 때 여기다가 도어재를 딱 붙였을 때, EP 마감재를 문짝처럼 보이게 두 덩어리를 딱 붙였을 때, 위에 보면은 여기 천장은 이 벽체가 막혀 있고 여기 천장을 보면 뚫려 있어요. 그러면은 대본에 한눈에 봐도 아 이거는 기둥에다 그냥 갖다 붙였네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쫄대를 이렇게 하나 받고 도배를 싸버리면은 장을 짤 때 저기까지 이제 빡치기 시켜가지고 장을 짜버리고 문짝을 올려버리는 거죠. 딱 올려가지고 해놓으면은 문짝을 다 닫아놨을 때 여기는 뻥긋 뚫려 있고 여기는 막혀 있는 게 아니고 다 막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지 요게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이 레벨에 맞춰서 가구가 이렇게 쭉 들어오잖아요. 쭉 들어오면은 문짝 18T가 붙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18T EP를 붙이겠죠? 그게 문제가 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가구에 대한 디테일인데, 문짝을 바로 이렇게 붙이면은 안 되고, 여기에다가 3mm 합판을 대주고 문짝을 붙여야 돼요. 그래야지 요 레벨에 맞춰서 목대를 세우고 문짝을 달아도 이 라인이 똑같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붙이고 저 레벨에 따라서 목대를 설치하고 문짝을 달게 되면은 요거하고 단차가 생겨요. 18T긴 18T인데 문짝 자체가 목대에 딱 달라붙어서 설치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런 디테일도 있는데 일단은 가구편 아직 남았으니까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저렇게 쫄대를 대고 도배를 같이 싸주고 여기까지 도배를 다 해줘야 마감을 쳤을 때 똑같아 보인다. 이렇게 어디는 떠있고 어디는 뭐 막혀있고 이런 게 없다. 그렇게 된 거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가 여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럼 사실 바가 여기까지는 나오고 이 프로파일 안에 공기층이 쫙 나눠져 있어서 열이 점차 죽어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게 짧다 보니까 아무리 삼중유리에다가 뭐 로이에다가 뭐가 스펙이 좋다 하더라도 요거 자체 스펙이 안 좋잖아요. 너무 얇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 폼으로 충진하고 단열재를 쌓고 또 폼을 해서 요걸 갖다 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됐고, 그리고 여기는 왜 돌출시켰냐면은, 이거를 돌출을 안 시키게 되면은 도배할 때 여기서 이렇게 일자로 습기 딴다 그러거든요. 습기를 따야 돼요. 도배지 패턴이 어느 정도 있는 거면은 습기를 따도 전혀 티가 안 나겠지만, 진짜 그냥 무늬가 없이 막 그런 것들은 습기 따고 잘못되면은 표시가 나잖아. 물론 기사님이 잘하면 괜찮은데 잘 하는 기사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안 따려고 그냥 요 정도만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죠. 제가 필름 선택을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도어 자체를 예림 걸로 했잖아요. 제가 지금 포티스라고 해가지고 새로 나온 도배지가 있는데, 디아망 포티스라고 있어요. 그 도배를 할 건데 거기에 가장 잘 맞는 색을 찾다 보니까 예림이랑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필름으로 저 문틀도 돌릴 거기 때문에 큰 이질감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마지막 샤시 여기 한번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샤시 철거하고 단열하는 영상에서 기역자 브라켓 뺐다고 많이들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를 왜 띄냐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일단 그거는 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존 샤시를 띄고 그 똑같은 사이즈로 샤시를 얹힐 수가 없습니다. 몇 전이 됐든 여유 공간을 두고 조금 더 작게 제작을 하게 돼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밖에 보시면은 돌마감이 돼 있죠. 돌마감. 이런 경우에 누수의 위험, 이제 언젠가 건물이 노후되면은 돌 사이로 물이 타고 들어올 텐데, 그 타고 들어오는 물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 사이를 다 전체 다 막아버린 거예요. 물이 옆으로 그냥 떨어지라고 이렇게 해놓은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돌 위에 얹히다 보니까 사실 사이즈가 더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기역자 브라켓을 그거를 그냥 냅둘 이유가 없어요. 왜냐? 여기 거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이만큼 떨어진 거를 그걸 뭐 폼으로 채우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띄는 게 맞고, 두 번째로 단열에서는 이전 여기 시공한 데처럼 그렇게 브라켓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해가 잘 들어와서 그렇지, 해가 안 들어오는 집 같은 경우에는 거기 녹슬고 결로가 생겨요. 왜냐? 열을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브라켓을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시공이 됐었죠. 그거를 단열재로 싸버린다? 물론 여기는 괜찮아요. 해가 엄청 잘 들어오는 데라서 거기도 오류거든 사실. 그냥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잡는 방법이 합판을 길게 여기서 한 장으로 밀어줬죠. 샤시를 이만큼을 먹어줬어요. 그리고 여기는 전체 다 실리콘으로 히트를 잡고 있는 거고, 바닥을 보면은 샤시를 프레임을 다 물었죠. 이만큼을 다 물고 여기는 다 실리콘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건 이거잖아. 문을 팡 닫힐 때 이 샤시 틀이 팡팡 충격이 지면서 도배지가 터지고 폼이 다 이탈된다 이거잖아요. 자, 샤시 움직여요? 이거 절대 안 움직여요. 창이 움직이면 움직였지 샤시 틀이 안 움직여요. 왜냐면은 프레임 전체를 다 잡고 있잖아 지금. 얘가 이쪽 이렇게 탕 닫을 때 얘가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고, 하다못해 여기서 벽에서부터 이렇게 딱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석
석고가 한 장이 돼 있고 그 위에 본드로 이거를 붙여놓은 거라서 전체적으로 이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켓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여러분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인테리어 현장이라고. 인테리어 현장. 건설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이랑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 제가 그렇게 돌 위에 얹혀놓고 코킹을 다 쌓아놓고 이만큼을 띄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건축에서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할 이유도 없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철물이 최고다,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좀 뭐 다 꼼꼼히 보고 이렇게 좀 뭐라고 지적해 주셨으면은 감사히 받아들이겠는데, 자기가 본 거랑 다르다고 지적해 주는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도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안 실리기 때문에 완장으로 못 쳐요. 그래도 최대한 600짜리로 이렇게 쳐놓은 거거든요. 왜냐면 본드를 여기다가 쫙 발라놨을 거 아니에요. 이 판이 그 뒷판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안에 석고보드는 이 프레임 끝에 딱 막아주고 있는 거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해하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이해 못해가지고 뭐라고 할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목공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일정하게 바닥 쫙 다 띄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됐다 봐주시면 돼요. 천장을 따놓은 이유는, 여기도 이렇게 따놨죠? 제가 필요한 데다가 따놓은 거예요. 요거는 왜 따놓게 되냐면은, 일이라는 게 그래요. 목공이 막 하고 있을 때 전기작업자들이 이때 와야 되는데 그분들도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 전기하는 사람들만 기다렸다가 막 이렇게 딜레이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쫙 치고 나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다가 천장만 이렇게 따놔. 그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목공 다 끝나고 와서 전기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배선 다 쳐놓고 저거 갖다 놓고 피스만 박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목공은 어찌됐든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요거는 또 개인적인 사정인데, 저희 폐기물 통이 비싸다, 많이 안 실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 품수가, 여기가 목공 25품이 들어간 현장이에요. 양으로 따지면은 이거 3통 나왔어요. 이거 3통 엄청 조금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가격이 바뀌어가지고 7만원으로 내렸거든요. 밖에 빼주는 조건으로. 그럼 37에 21만원이잖아요. 21만원에 부가세가 포함이 돼 있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드는데 왜들 이렇게 비싸다고 하는겨? 난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거 내가 차곡차 쌓은 것도 아니에요. 목수들이 그냥 난 뭐 해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목공 반장님들이 그냥 알아서 여기다 이렇게 싼 거야. 그냥 자기네들 일할 때 편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3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이게 비싸면은 담는데 문제가 있거나 자재를 막 써서 넣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조심스럽게 뭐 거기까지밖에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비싼 거 아닙니다.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목공이 너무 아쉬워요. 작업 영상도 보여드리고 제가 작업 지시하는 것도 막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면은 너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아쉽게 목공 영상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이제 필름 영상인데, 필름 영상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달아달라 했는데 진짜 화력이 미쳤어. 진짜 여러분들 고마워요. 그러니까 자주 그렇게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그렇게 하자고. 우리 그렇게 하기야. 고맙습니다.